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루푸스의 통증 양상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원장님께서 미니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네. 지난 3주간 루푸스의 통증 양상에 대해서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루푸스 여성분들은 스테로이드라는 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늘은 루푸스와 스테로이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푸스 여성분들이 그 스테로이드를 대부분 좀 복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일단 필수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루푸스 여성분들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제 복용들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자체가 루푸스의 염증과 면역 억제 작용을 굉장히 잘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루푸스 여성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동시에 네. 면역 억제제를 추가로 복용하면서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면서 그리고 간혹은 주사제로 면역 억제제를 맞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항혈전 용해제 있어요. 혈전 용해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항인 지질항체 증후군이라고 혈전이 생기는 루푸스 여성분들은 이렇게 혈전 용해제까지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면역 억제제와 이렇게 항혈전 용해제까지 여러 가지 조합으로 복용하는데 스테로이드가 일단 가장 기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루푸스나 이제 그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워낙 통증이 강렬하고 참기 어렵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 제제를 꼭 이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도 스테로이드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루푸스 여성분들 역시도 스테로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같이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데 네. 그에 비교해서 루푸스 여성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더 의존하고 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정도보다 루푸스 여성분들은 더욱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치 상태,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과정을 치료 과정 속에서 가지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과 루푸스 여성분들의 줄이는 과정의 방법, 그리고 기간,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 루푸스 여성분들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는 것만 봤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루푸스라는 병이 좀 더 어려운 병이다. 스테로이드를 끊는 것만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의존도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루푸스가 훨씬 높고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테이퍼링 과정이라고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는 과정만 봤을 때도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루푸스는 굉장히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과 루푸스 여성분들을 치료해 보면서 임상 결과를 봤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루푸스 여성분들, 특히 루푸스 환자분들의 스테로이드 의존도가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과 루푸스 여성분들 이제 치료한 거를 네. 비교를 이제 해보면요. 스테로이드 반할을 이제 끊는다고 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스테로이드 반할 끊는데 1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루푸스 여성분들은 6달에서 7달까지도, 그러니까 대략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끊는 스테로이드 기간보다 대여섯 배 최소 네.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푸스로 나타나는 고열이라든지 피부 발진, 관절 통증, 그다음에 인후통, 근육통, 단백뇨, 신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루푸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줄이는 게 반할 줄인 것도 굉장히 어렵다. 5,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 반할이 5mg에서 반할이면 아주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 반할 줄인 것도 5개월에서 6개월 최소. 그거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할 줄이는데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굉장히 몇 배로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줄이자마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곧바로 즉각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줄이자마자 나타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루푸스 여성분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루푸스와 스테로이드의 관계 참 복잡하면서도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루푸스 여성분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아마 그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루푸스 여성분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루푸스 여성분들이요.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오래 복용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료진도 환자분들도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루푸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 복용하면 안 좋다는 것은 의료진도 환자도 다 알고 있지만은 루푸스 여성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첫 번째 얼굴이 부어요. 문페이스라 그래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약간 붓고 턱이 이렇게 이중턱으로 되거나 여기 턱 꺾이는 부분 턱 각부터 여기 아래턱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붓거나 볼이 붓거나 눈두덩이가 붓거나 하죠. 이렇게 문페이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전보다 살이 쪘다는 둥 얼굴이 좋아졌다는 둥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마다 루푸스 여성분들은 속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뒷목이 두툼해져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 지방질이 뒷목에 축적되면서 지방층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거북목 형태로 뒷목에 두툼한 이렇게 지방층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푸스 여성분들 보면 목 뒤가 두툼하고 어깨가 구부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 쪽에 살이 붙어요.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방층이 느는 반면에 근육량은 늘어요. 몸 전신의 근육이 흐물흐물해진다. 온몸의 근육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없어진 느낌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바로 근육이 빠지면서 반대로 지방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사 기능이 떨어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져요. 근육이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소실, 복부 지방 증가, 네. 그리고 멍이 잘 들어요.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멍이 잘 들고 조금만 부딪혀도 퍼렇게 변해 있고요.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멍이 들어있고 피하 출혈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루푸스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신 분들 또는 오래 복용하신 분들 중에서 그 임신 출산하신 여성분들처럼 살이 터요. 허벅다리 쪽 갈라지고요. 터지고 옆구리 잘 터지고요. 겨드랑이 밑에도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놓고 나서 배가 트는 것처럼 살이 쫙 이렇게 터버려요. 20대 초반이나 10대 루푸스 여성분들에게도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면.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 생긴 경우가 있고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눈의 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 쪽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괴사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폐색되고 점점 혈류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고관절에 괴사가 나타나요. 스테로이드 복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고관절 괴사입니다. 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정도로 이제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번 괴사가 진행되면은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혈관이 재생되지 않는 한 고관절 괴사를 막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은 부작용은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심장에 혈관이 막히거나 뇌 속에 혈관이 막히거나 이러면은 뇌혈관에 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중풍이 오는 겁니다. 10대나 20대 젊은 루푸스 여성분들인데 갑자기 중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안 좋은 또 부작용 중 하나죠.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보행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극심한 어지러움을 동반한 보행실조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날 때 잘 나타나는 순서대로 네. 1번부터 쭉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이 루푸스 여성분들도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좋지 않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로이드를 끊지 못하는 것 아무래도 이제 그로 인한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요, 저에게 치료받는 그 루푸스 여성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줄여주고 싶어 해요. 스테로이드를 하루 4알 복용하고 있는 루푸스 여성분이 있는데 항상 어떻게든 3알 반으로 줄여보려고 의사 선생님이 노력을 하십니다. 네. 근데 3알 반으로 줄이면
반알만 줄여도 루푸스 증상이 확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네 알 다시 처방해서 먹고, 근데 또 오래 복용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도 아시기 때문에 제 환자분 루푸스 여성분에게 또 세 알반을 한번 줄여보자, 아니면 또 면역억제제를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복용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줄여보자. 면역억제제를 추가하더라도 스테로이드는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양방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도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 현대의학과 우리 그 루푸스 여성분들이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줄이려고 할 때 4알에서 3알 반으로만 줄여도, 반알만 줄여도 루푸스 증상이 확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 복용량이 4알로만 또 유지되면 좋은데 또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루푸스 여성분들은 아, 이게 정말 어렵구나. 내가 스테로이드 반알만 줄이는 것도 내 몸에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포기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루푸스 여성분들이 이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도전한 다음에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나는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을 수가 없구나 라고 정리하고 포기한 상태로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이 되게 되면 몸은 더 많이 망가질 거고, 네. 예, 시간은 더 가면서 아마 이제 완치에 이르기는 더 시간적으로 요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루푸스 환자분들은 루푸스와 스테로이드와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루푸스 여성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아주 가벼운 루푸스 여성분들은 진통 소염제만 복용하거나 항말라리아제만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80~90% 이상의 루푸스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이더라도 스테로이드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확 올라오니까 루푸스 여성 환자분들 저랑 치료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스테로이드가 정말 대단하다. 조금만 줄여도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 스테로이드의 위력을 매번 느낄 수가 있다. 몸소 체감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정말 대단한 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줄이기가 정말 어렵다. 그 정도로 약효가 강하고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루푸스 여성분들은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고요. 그만큼 루푸스 여성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보다 스테로이드 의존도가 몇 배나 높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 반알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5mm 정도의 작은 양인데, 예, 5mm의 반. 예, 5mm의 반이니까 그래도 예. 한 2에서 많게는 3mm 정도, 정말 아주 극소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못 견뎌 하신다면, 결국은 그 루푸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낼 수밖에 없겠는가,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루푸스 여성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아까 줄여봤는데 실패했죠? 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그냥 먹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구나. 이 상태로 이제 쭉 시간이 흐르죠. 네. 보통은.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스테로이드 복용한 이후, 루푸스가 발병한 이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루푸스 증상이 처음하고 달라져요. 변종이 생겨요. 시간이 흐르면은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루푸스 증상과는 다른 증상들로 갑자기 이게 착종이 된다 그러죠. 네. 병합이 돼요, 증상들이. 그리고 변종이 돼요.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루푸스가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은 몸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안 좋습니다. 이 정도 네.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는요, 이렇게 루푸스 증상이 복잡한 상황으로 변화해가는 시점이 되면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몸의 증상이 나빠지는 것인지 파악이 안 돼요. 루푸스 증상이 나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어떤 약이 안 들어서 그런 것인지 복잡해지면서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네. 말씀해주신 그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첫 번째로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그 루푸스 약을 처음에 스테로이드 하나를 처방을 받았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서 두 알로 먹다가 좀 안 듣고 또 다른 증상이 나오면 3알,
4알, 그렇게 해서 하루 12알까지도 이제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루 12알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은 루푸스가 조절이 쉽게 안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스테로이드 이전에 복용하던 양에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스테로이드 용량을 점점 늘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스테로이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또 듣질 않으면서 또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스테로이드 복용량이 늘어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듣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은 일단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네. 루푸스 증상이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전에는 정말 대단한 효과를 보여주면서 잘 루푸스 증상이 가라앉혔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갑자기 듣지 않는다. 이것은 적색 경보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근데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점점 더 늘어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더 안 듣는 상황.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네. 결국은 이 복잡하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루푸스 말기로 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네. 심각하게 정말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위협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양이 늘어나고 스테로이드가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복잡해진 상황 말씀드렸고, 두 번째 루푸스 증상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은 기존 루푸스 증상에 있다가 기존 루푸스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종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으로 인한 추가 증상들, 일종의 부작용들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루푸스 증상에다가 부작용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푸스 증상이 내가 원래 있던 거에서 심혈관이나 판막에 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혈관에 경색이나 협착이 오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준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풍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되게 심각한 증상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못 걷고 팔다리를 못 쓰는 중풍, CVA, 스트로크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대퇴동맥 혈관, 아까 말씀드렸죠. 고관절 괴사라든지. 그러니까 고관절 괴사가 원래 없던 루푸스 환자분이 루푸스가 중간에 이상하게 변종이 되면서 고관절 괴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관절 괴사가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10년 후에 고관절 괴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면 루푸스 때문이 아니고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으로 인한 혈관 협착으로 인해서 고관절에 괴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쿠신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가 생기거나 루푸스가 있는 상태에서 당뇨가 추가로 발생되거나 루푸스가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이 추가로 발생되거나 루푸스가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점점 레이노드 현상이 심해지더니 점점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경화증으로 발전되고 피부 전신으로 확산이 되면서 더 심해지면 내부 장기까지도 경화증이 나타나는 상황. 이처럼 복잡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의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반작용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루푸스 증상에다가 더해졌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졌다, 증상이. 그러면 루푸스 말기로 진입하기 위한 전조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장 판막에 혈전이 생겨서 저를 찾아오신 루푸스 여성분이 있었고요. 뇌에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입원하게 돼서 이대로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태어나자마자 저를 찾아온 루푸스 여성분이 있었고요. 다 10대, 20대예요.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60대, 70대 이제 그 연령대에 오는 게 원래 정상인데 10대, 20대 루푸스 여성분들한테 뇌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겁니다.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10년간 드시던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몸을 못 가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자력 보행이 안 되고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이건 역시 손해 쪽에 혈관이 폐색되면서 손해 기능에 문제가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루푸스 증상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손해까지 문제가 추가가 된 거예요. 네. 복잡해졌죠? 그리고 어려워졌죠? 네. 루푸스 말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 혈관 안에 지방층이 침착되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이 눈 쪽의 혈관도 막히면서 녹내장, 백내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루푸스 증상만으로 힘든데
점점 혈관이 막히면서 동맥경화가 오니까 루푸스 증상에다가 혈관이 막히면서 나타나는 각종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더해지게 되니까 네. 루푸스 말기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빨간색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은 루푸스 때문에 지금 이게 발생이 된 건지, 이 상황이 내 몸이 이렇게까지 된 게 루푸스가 진행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해서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변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처음 출발은 루푸스만으로 출발했는데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서 망가지고 부작용이 더해지면서 더 많이 위협적이고 또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마 루푸스 여성분들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로이드를 끊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명히 상황에 직면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스테로이드를 줄여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대의학에서 지금 류마티스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루푸스 여성분들, 환자분들 이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든 스테로이드를 줄여야 된다. 스테로이드를 끊은 상태에서도 루푸스 증상이 없어져야지 완치, 임상적 관해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싶고 결국은 끊어보고 싶은 게 네. 양방 선생님들 그리고 루푸스 환자분들 그리고 한방으로 치료하는 저도 동일한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이거나 소량만 줄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요, 한방으로 이제 루푸스 치료를 하러 오시는 건데 스테로이드를 줄여보려고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다가 루푸스 말기 쪽으로 이제 진입이 되면서 양방에서 더 이상 조금 컨트롤이 어렵다고 이제 판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오셔서 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푸스 한의학 치료를 많은 루푸스 여성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루푸스 한방 치료를 말기로 접어드시면은 마지막 가능성, 마지막 희망을 거시고, 왜냐면 루푸스 말기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면 병원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 말기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생명, 바이탈 사인, 호흡이나 혈압, 맥박 체온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로 접어들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는 몸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 정도 판단을 내리면은 환자분들은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한방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고 네. 저를 찾아오시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루푸스 한방 치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루푸스를 계속 치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막지 못하면은 그분들은 바이탈 사인이 깨지는 상황, 호흡, 맥박, 혈압, 체온, 기본 생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안 좋은 상태로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루푸스 치료를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루푸스 한의학 치료도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필요가 없는 치료라면은 진작에 없어졌죠. 그러나 이 루푸스 한의학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제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탈출한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 딱 그 전에 오셔서 저하고 스테로이드를 줄여서 끊으면서 결국은 루푸스 말기로 진입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끊고 루푸스가 나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스테로이드를 끊고서 루푸스가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한 실제 루푸스 한방 치료 사례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루푸스를 왜 초기 중기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말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초기, 중기에 빨리 좀 발견이 돼서 그러면서 동시에 한의학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된다면 시간도 짧아지고 본인 자신의 고통도 좀 덜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도 옆에서 한편으로 듭니다. 네. 본인은 또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여튼 뭐 다음 주 이 시간도 계속해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루푸스와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루푸스 한방 그 치료 실제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도 여러분의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